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이완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세법상 이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주제하고, 두 번째, 이 자식한테 해당 주택을 증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요. 이럴 때 이 자녀가 학생인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상담도 상당히 좀 요새 많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림으로 좀 볼까요? 자,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고, 자녀가 졸업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이제 이 집을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30살이 안 된, 그러니까 나이상으로는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증여받는 자녀들이 해외 유학 중이거나 아니면 좀 더 대학원이든 계속 공부를 하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녀가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증여세 낼 재원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증여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자식과 임대차 계약을 설정을 합니다. 반전세, 반월세라고 그러나요? 계약을 하는 거죠. 전세 보증금 10억에 뭐 월세 200,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별도 세대, 즉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좀 이 트렌드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자녀들한테 집을 만들어 주거나 부동산을 줄 때 부담부 증여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같은 직장인이 아닌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초임의 직장인이거나 이런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아무래도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한 방법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죠. 물론 채무를 넘기긴 하지만 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는 증여 후 뭐 한 5년 지나서 이거 물건을 팔게 되면 이 채무를 충분히 상환하고도 자녀들한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단순 증여했을 때 세금보다 그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양도와 증여세 각각을 계산해서 더한 금액이 단순 증여했을 때보다도 더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부담도 줄여주면서 뭐 재산이 좀 있는 부모들은 양도세를 내더라도 그 부담부 증여를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랬는데 이 다주택 중과에 따른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워낙 많이 나오게 되니까 부담부 증여보다는 단순 증여로 갑니다. 이때 자녀들이 세금 낼 돈이 없다. 결국은 단순 증여로 넘어가니까 그 임대차 계약을 했던 임차인이 다시 새로운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전세 보증금을 자녀가 받게 되고 이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 돈을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이 고가의 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증여가 최근 2년 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많이 하는 행위가 바로 이 특수관계자를 활용한 단순 증여 행위예요. 이 사례처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부모님이 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또는 2주택입니다. 그것도 우리 뭐 강남의 2주택이면 종부세가 5천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물려줄 거 하나를 자녀한테 주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주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특정한 요건이 된다라면 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면 각각 1주택이 돼서 종부세 혜택도 볼 수 있고 추후에 뭔가 매도할 때 매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증여 방식도 최근에 좀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상황 하에서 이 1세대를 구성하는 범위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벌고 뭐 올해 기준으로 한 77만 원, 월 7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 유지가 가능해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이가 30살이 안 돼도, 그리고 안 되어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례로 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앞의 경우처럼, 앞의 사례처럼 이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요. 그리고 이 자녀는 뭐 해외 유학 중이거나 아직까지 공부 중인 자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러한 경우 증여하고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을 설정을 해서 자녀한테 이 증여를 했을 때 이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을 인정해 줄까요?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고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고 실제로 부모가 거주한다라면 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월세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라면 자녀 또한 나이가 30살이 되지 않았어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렇게 증여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자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보통 이런 경우에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공부하고 있을 때, 특히 해외 유학 중이면 부모님들이 뭘 주죠? 해외 생활비, 유학비를 보내줍니다. 달달이 또는 분기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 이야기하는 내가 낳은 자식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서 내가 부양 의무가 있어서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받은 재산을 교육비나 생활비 외에 다른 용도,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자신의 재산을 증식한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면 이건 다 증여가 될 수 있다. 즉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증여에 해당된다라는 내용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한테 고가의 주택을 증여를 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자녀가 뭐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놔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니까 자녀한테 생활비를 보내준다. 그러면 얘는 독립된 세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해석을 한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가 교육비 보내줄 수 있고, 또 자녀한테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나는 매달 월세를 줄 거야. 그럼 나는 두 가지 혜택을 다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독립세대를 인정해 주진 않아요. 독립세대를 구성하려면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다, 특히 공부하고 있다라면 30세 미만으로서 본인이 월세 받은 걸로 본인이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월세는 따로 저축하고 부모님한테 교육비와 생활비를 받으면 이건 인정받지 않아요. 최근에 강남에 이런 형태의 증여 행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 좋은 물건을 증여해서 넘겨주겠다, 뭐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교육비나 생활비에 대한 부분까지 다 명확하게 해 두어야 별도 세대,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또 앞으로도 상담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면 또 이렇게 짤막하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